네, 안녕하십니까. 박서민입니다. 코틀린 에브리웨어는 이제 코틀린 랭귀지가 자바스크립트로도 컴파일 되고 이제 JVM에서 돌아가고 나중에 네이티브까지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에서 코틀린을 좀 잘 써보자라는 컨셉에서 나온 겁니다. 코틀린이 컴파일돼서 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브러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딱 두 개만 찝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되게 많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으실 만한 브라우저에서 코틀린으로 앱을 만드는 것과 해당 앱이 서버랑 통신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Wix인데 KWix가 뭐냐면 코틀린 에브리웨어 유저 인터페이스 익스텐션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KWix 브라우저는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엘름 아키텍처라고 해서 엘름이라는 랭귀지가 사용하는 아키텍 구조가 있습니다. 해당 구조를 그대로 흉내낸 건데 이런 모양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름 런타임이 있고 해당 런타임이 메시지를 발생시키고 발생시킨 메시지를 업데이트 펑션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이제 HTML을 생성하고 커맨드를 만든다든지 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모델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그냥 알 수 있죠.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해당 데이터를 뷰 펑션에 넣고 이 들어간 뷰 펑션이 HTML을 리턴합니다. 그럼 이제 이 엘름 런타임이 HTML 화면에 보여주고 사용자 인터랙션이 있을 경우에 메시지를 발생시켜서 업데이트 펑션을 호출해줍니다. 그럼 업데이트 펑션은 기존에 있던 모델과 비교해서 데이터를 받고 새로운 모델을 전달해줍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인 거죠. KWix 브라우저도 동일한 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키워드 서버는 코틀린 에브리웨어를 사용하는 서버입니다. 기본적으로 API 서버이고 제이슨으로 통신을 하며 서블릿 3.0 래퍼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일반적인 톰캣이나 이런 자바 진행 쓰는 곳에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바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디펜던시만 걸어주면 서버 실행까지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이그젬플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그젬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브라우저에서 앱을 먼저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떤 앱을 만들 거냐면 이런 간단한 투두 앱입니다. 사용자가 투두를 입력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누를 경우에 투두가 하나씩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줘서 완료했다는 표시를 해주고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로고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예제를 어떻게 실행시키냐면 배터리 훌륭이면 정말 그래서 make div라고 해서 make 파일을 사용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레이드를 빌드 시스템으로 이용을 하고 이 빌드 시스템이 컨티뉴스 빌드로 이렇게 빌드 서버를 실행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코틀린 파일을 컴파일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나왔으니까 그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 웹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웹팩 div를 하면 웹팩 개발 서버가 실행이 되고 로컬호스트 8080으로 들어가시면 실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디렉터리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총 7개 디렉터리에 12개씩이나 파일이 있는데 실제로 이 중에 사용되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main.kt는 이제 그 KWix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이고 index.js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먼저 index.js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index.js는 두 줄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틀린 파일이 컴파일되면 자바스크립트 나오기 때문에 컴파일된 코틀린 파일을 require에서 임포트하고 임포트하게 되면 패키지명을 기준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두 패키지 안에 있는 메인 펑션을 호출하는데 다큐먼트에서 앱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엘리먼트를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 메인 KT를 보시면 실제로 메인 KT 안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 순서대로 제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메인 펑션은 엘리먼트를 첫 번째 아규먼트로 받고 이 받은 엘리먼트를 가지고 run beginner program이라는 펑션을 실행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KWix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자는 모델이고 세 번째 인자는 그 모델을 변경해줄, 모디파이해줄 업데이트 펑션 그리고 그 모델을 기준으로 화면에 표시해줄 뷰 펑션입니다. 먼저 모델을 보면 모델은 이제 투두를 만들 거니까 기본적으로 투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투두가 들어있는 리스트고요. 기본값으로는 이제 빈 리스트고 투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되었는지 표시하는 completed.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있는데 new to the name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input box 사용자가 글자를 입력할 경우에 여기에 글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거꾸로 여기 데이터를 세팅할 경우에 동일하게 화면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모델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준비를 해보면 메시지는 사용자 인터랙션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할 경우 new to the name에 해당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고 add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add, 완료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삭제를 클릭했을 경우 이렇게 메시지를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정의된 메시지와 모델을 가지고 업데이트 펑션을 만듭니다. 메시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이름을 지정하는 거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모델에서 이름을 새로 받은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add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들어온 이 현재 있는 내용을 갖다 add 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델에서 이름을 가져와서 새로운 투두를 만들어줍니다. 시작은 당연히 이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기존의 투두 리스트에 더해서 원래 있던 모델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미 입력을 끝났으니까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은 이제 빈 문자열로 바꿔서 화면에서 표시를 없애줍니다. 완료를 표시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료가 들어오면 현재 모델에 있던 투두 리스트 중에서 해당 투두를 먼저 찾습니다. 똑같은 게 있는가? 똑같은 게 있으면 해당 내용을 complete를 true로 바꿔주고 아닐 경우 원래 있던 건 그대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원래 있던 모델의 투두 리스트하고 바꿔줍니다. 삭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있던 투두 리스트에서 해당 투두만 제외하고 filter not 해서 모델의 투두 리스트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뷰를 만들어 보면 모델을 가지고 뷰를 만들면 됩니다.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html.div에서 div를 생성을 하고 해당 div 내에서 다시 div 하나 더 만들고 거기서 input 박스를 정의해 줍니다. 원래 있던 모델 내용을 넣어야 되니까 모델의 new to name으로 value를 지정해주고 사용자 인풋이 발생했을 경우에 set to name 메시지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 on 클릭을 할 경우에는 이제 add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ordered list로 to-do 리스트를 출력을 할 건데 포이치 구문을 돌면서 li를 생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to-do가 끝났으면 그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고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냥 아무 스타일도 없이 해서 스팬으로 처리를 해주고 만약에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complete 버튼을 추가로 출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 onClick 메소드를 사용하고 삭제도 이제 onClick 할 경우에는 delete 메시지를 발생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서버하고 실제로 통신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좀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쓰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main, common, 그리고 server.kt. 여기 common kt 파일을 브라우저와 서버 양쪽에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떻게 실행하는지 말씀드리면 그냥 make run 하시면 됩니다. 그 해당 서버 디렉토리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인베딩 된 Z 서버가 실행이 돼서 바로 사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common kt를 먼저 보면 common kt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to도가 common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모델인데 양쪽에 따로 기술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to도를 먼저 정의하는데 이름을 정의하고 컴퓨터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할 거기 때문에 serializing, JSON으로 바꾸는 컨버터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인코드를 먼저 정의를 하는데 이 인코드는 이제 to도를 인코딩 할 건데 to도는 오브젝트이고 name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이건 스트링으로 인코딩하고 completed는 불리언으로 인코딩하고 디코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디코드 필드를 먼저 정의를 하는데 이름일 경우에 스트링이고 completed일 경우에 불리언이고 이 두 데이터를 받아서 to-do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걸로 그래서 두 개를 붙여서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create라는 개념이 있는데 create가 실제 서버입니다. 서버에서 엔드포인트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create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list라는 엔드포인트는 unit이라는 컨버터를 사용하는데 코틀린에서 unit은 없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즉 파라미터가 없는 겁니다. 리스트를 호출할 때 나중에 검색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스트링 같은 걸 넣어주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으니까 아무 데이터도 없이 리스트를 호출을 하면 to-do 리스트가 리턴되는 정의입니다. add 같은 경우에는 to도를 받아서 add 할 거니까요. 리턴 값은 없고 completed 마크는 해당 to도를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delete도 마찬가지로 to도를 받았을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의된 common kt에 정의된 create 파일을 가지고
server.kt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DB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냥 뮤터블 리스트로 수정할 수 있게. to-do create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메소드별로 우리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넣어주면 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DB를 목록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니까 DB를 리턴해주고, 애들 호출했을 경우에 DB에 애들 들어온 투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완료 표시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전체 DB에서 투두가 지금 들어온 투두와 같으면 컴플리트를 투두로 만들어주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터치하지 않습니다. 삭제를 할 경우에는 이제 투두를 받아서 실제 데이터에서 만약 똑같은 게 있으면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서버 쪽 정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라인에 run 서버는 서버를 실행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5000번으로 해당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서버 쪽 구현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브라우저상에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호출할 때는 아까하고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는 비기너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바뀐 이유가 이제 우리 커맨드라고 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호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형태가 바뀝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main.kt 파일을 보면 여기에 투두가 있었었는데 이제 투두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두는 저쪽 common kt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list result, add to the result, complete, delete. 왜냐면 어떤 액션을 했을 경우에 서버에서 어떤 리턴을 주는지 해당 리턴을 받을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사항을 볼 건데 이 양이 많으니까 메시지별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new to do name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뭐 수정사항 없습니다.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여기를 왜 표시해야 되냐면 비기너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커맨드를 같이 리턴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페어 형태죠. 모델과 커맨드. 이 커맨드는 메시지를 가진 커맨드. 근데 set to name 같은 경우 특별한 사이드 이펙트가 없으니까 너를 리턴해줍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리스트인데, 이걸 따로 표시한 이유가 원래 run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아규먼트로 커맨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커맨드는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실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생성했던 to-do create에 리스트를 호출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없는 거고 유닛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어떤 메시지로 받을 거입니다. list result. 그래서 run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서버에 가서 리스트 메시지 호출을 하고 해당 결과값을 받아서 리스트 리스트 담은 다음에 여기 is list 리스트가 가장 처음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데이터를 갖다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에러인지 아니면 오케이인지. 만약 오류가 있을 경우에 하면 오류를 표시를 해주고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모델에 이제 새로 서버에서 받아온 메시지 리스트 밸류를 투두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커맨드가 필요 없으니까 작업 없음 너를 리턴해주고요. 나머지도 동일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add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에 add를 추가해주는 코드는 그대로 있고 to-do create에 실제 서버에 add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생성한 new to-do를 인자로 주고 add to-do result를 두 번째 인자로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add to-do result가 서버 통신하고 난 다음에 발생할 거고 해당 데이터로 오면 이제 오류일 경우 아닐 경우를 적절히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반복되는 됩니다. complete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o-do create에서 complete 메소드를 호출하고 파라미터는 to-do이고 원래 메시지는 complete to the result.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delete도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와 브라우저 간의 통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사실 통신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같이 컴파일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느냐 하니까 한 가지 더 재미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뭐 삭제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기본이 밸리데이션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투두를 넣었을 때 아예 입력 안 하고 넣은 것도 그냥 통과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밸리데이션을 말씀드릴 건데 케립스로 저희가 밸리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커먼 코틀린 파일입니다. 커먼 코틀린 파일에서 이번엔 add를 할 때 투두를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리턴 값이 바뀌었습니다. 스트링 리스트를 리턴하도록. 여기서는 실제로 에러를 리턴해야 되는데 뭐 어떠한 타입이든 상관없으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링 목록을 에러를 취급해서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를 정의하는데 이건 밸리데이터고 앞부분이 getter입니다. 투두 모델에서 어떤 필드를 가져와서 투두에서 네임을 가져와서 first는 이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통과를 시키는데 가장 먼저 발생한 오류만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is blank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투두를 입력해 주세요. 만약에 이 길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3자 이상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먼저 발생하는 오류가 실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리데이터를 정리하고 나면 이제 서버 쪽을 수정을 합니다. 투두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먼저 밸리데이션을 먼저 하고 에러스를 확인합니다. 이게 만약에 비어있지 않으면 추가적인 작업 없이 바로 에러를 리턴해 줍니다. 근데 실제 에러가 와서 넘어왔어도 DB에 동일한 투두가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DB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만약에 존재하면 그 에러 메시지를 리턴해 줍니다. 네임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DB의 투두를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추가적인 내용은 이제 add to 리절트가 아까는 유닛이었지만 지금은 리절트가 이제 스트링과 그 다음에 에러, 밸리데이션 결과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밸리데이션 할 거니까 미리 모델 넣지 않고 일단 먼저 서버의 통신을 먼저 시도합니다. add를 먼저 하고 리턴 값을 add to 리절트로 받습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봤을 경우에 여기 첫 번째 에러는 HTTP 통신 에러입니다. 아작스나 JSON 디코딩, 인디코딩 과정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쪽을 타게 되고 성공적으로 네트워크 오류 없이 전송이 되었는데 이 값이 오류가 만약에 있으면 화면에 오류를 출력해 줍니다. 오류가 없으면 지금 받은 이 투두를 갖다가 기존 투두에 추가를 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 표시해 주고요. 근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커먼에 밸리데이터를 넣은 의미가 없으니까 add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커먼에 있던 밸리데이터를 사용해서 직접 한번 서버에 보내기 전에 동일한 펑션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밸리데이터 했는데 이게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오류를 출력하고 add 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add create로 실제 서버에 삽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코트론 에이블리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다 좋은데 DB는 어떻게 하느냐? 네, DB는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우즈하고 주크를 사용하는 걸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크가 뭐냐면 자바 오브젝트 기반의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프레임워크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할 건 히카리 CP라고 해서 커넥션 풀입니다. 일반적으로 커넥션 풀을 톰캣에 들어있는 걸 사용하시던데 그것보다 성능이 더 좋고 더 쓰기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히카리 CP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먼저 생성을 합니다. 드라이브 네임 지정해주고 URL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히카리 컴피그 설정을 하면 이걸 가지고 데이터 소스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멀티 스레드의 안전한 그리고 하이 볼륨 대량의 볼륨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은 히카리 CP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크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도 한 줄이면 됩니다. 방금 만든 히카리 CP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SQL 사용할 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컨텍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컨텍스트로 쿼리를 해서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앱 목록을 리턴하는 서버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앱 크리에이트인데 리스트고, 이거는 이제 UUID를 첫 번째 인자로 받고 리턴 값으로 앱 목록을 리턴합니다. 앱에 대한 정의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UUID로 가지고 이름을 스트링으로 가집니다. 이번 컨버터는 아까와 다르게 이제 좀 더 간단한 형식으로 정해봤는데 앱을 생성을 하는데 PK라는 필드가 스트링의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져온 getter는 앱에서 PK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UUID 컨버터를 이용해서 컨버팅 됩니다. 네임은 getName으로 가져오고 컨버터는 스트링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앱에 대한 컨버터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은 리스트 앱을 불렀을 때 이게 첫 번째 이제 UUID였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의미론상으로는 매니저의 프라이머리 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크에서 셀렉트를 하는데 앱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하는데 웨어 조건을 걸어줍니다. 매니저 PK가 우리가 방금 받은 매니저 PK가 동일할 때 역시 오더바이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크리에이티드 앱 생성 날짜를 기준으로 생성 날짜가 동일할 수도 있으니까 같을 경우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비교하도록 이렇게 해서 패치 메소드를 사용하면 실제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온 데이터는 이렇게 레코드라서 네트워크를 타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줬던 앱에 넣어서 정리해서 제이슨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를 실행시키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